안녕하세요. 범죄수사 12주차 수업 시작합니다. 이 시간에는 조직폭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직폭력배에 대해서 우리가 단속을 많이 하는데요.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이런 조직폭력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서민들을 괴롭히기도 하고 많은 불법적인 일을 하는데요. 이러한 조직폭력배는 폭력 행위 등 처벌하는 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범할 목적,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나 집단을 의미합니다. 이 시간에는 이러한 조직폭력 범죄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요. 다음 시간은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폭력 제지 수단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조직폭력배인데요. 최근 경찰청으로부터 이제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5년간 조직폭력배 검거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2015년도에 새로 만들어진 조직 1107명을 검거했고 기존 조직에서는 2053명. 매년 이렇게 많이 검거된다는 게 좀 놀랍죠. 2016년도에는 신흥 조직 893명, 기존에 있는 조직 2326명, 2017년도에는 신흥 조직 958명, 기존에 있는 조직 2205명, 2018년도에는 신흥 조직 928명, 기존 조직 1766명, 2019년도에는 143개파, 신흥 조직 998명, 기존 조직 2078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렇게 매년 한 3,000명대를 검거를 하고 있죠. 3,000명. 통계적으로 보면 조직폭력배가 매년 3,000명 검거된다는 건 무슨 일이에요. 이러한 조직폭력배의 자금원은 돈이 어디서 생기냐면 사행사업을 하거나 성매매를 하거나 불법적인 대부업을 하거나 보이스피싱 등 다양한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런 조직폭력배 관련 사건 중에 서진 룸살롱 사건이 가장 큰 사건인데요. 범죄와의 전쟁으로까지 번졌던 그런 사건이에요. 서진 룸살롱 사건인데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역사상 가장 끔찍한 범죄 중 하나로 꼽히는 사건이 서진 룸살롱 사건입니다. 서진 룸살롱 사건은 1986년 여름이죠. 8월 14일 날 서울시 강남구 대형 룸살롱 서진회관에서 일어난 집단 살인 사건인데 당시 서진 룸살롱에서 술을 마시며 놀고 있던 목포 출신 조직 폭력배들끼리 이런 죄송합니다. 목포 출신 그 조직 폭력배가 살롱의 16호실에서 술을 마시고 있답니다. 16호실. 근데 17호실에 있는 조직폭력배 반대파와 싸움이 붙은 거예요. 사소한 시비가 붙어 패싸움으로 번졌는데 결국 집단 살인으로 벌어졌습니다. 이 싸움으로 반대파 조직원 7명 중에 4명이 서울 목포파 조직원들이 휘두른 칼과 방망이에 그 자리에 즉사하고
나머지 3명은 중상을 입었는데요. 서울 목포파 이 조직원들은 이미 사망한 4명의 시신을 차에 싣고 서진의원에서 20분 거리에 있는 동작구 사당동의 한 정형외과 수술실 앞에 시신을 내려놓고 교통사고 환자라고 유기까지 했습니다. 이들은 경찰 추적 끝에 모두 검거가 됐는데요. 주범인 김동술과 고금석, 장진석은 사형 선고를 받았고 사형 선고를 받았으나 김승길과 장진석은 무기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름이 장진석 같죠, 그죠? 근데 이제 이 장진석은 빠졌죠. 무기징역으로. 따라서 김동술과 고금석은 사건 그 발생 3년 만에 1989년 8월 4일 날 사형이 집행됐고 장진석은 무기징역으로 감형돼서 사형을 받았는데 무기징역으로 감형돼 사형이 집행되진 않았습니다. 서진 룸살롱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어, 고금석의 사형 선고는 예상치 못한 나비 효과로 이어졌는데 당시 민간인 사찰 폭로로 위기를 맞았던 노태우 정권이 범죄 조직을 초탕하겠다는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죠. 어마어마하게 선포했습니다. 노태우 정권은 경찰 1만 6천 명을 충원했고 이 사건은 1980년 서울의 밤을 지배하던 전국구 조폭시대가 막을 내리게 됐는데요. 사형 수가된 고금석은 불교의 기후에 매일 자신 때문에 죽은 사람들 위해 삼천배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1980년대 조직폭력과의 전쟁을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모든 조직폭력 범죄들이 검거되는 일이 있었고요. 결국 막을 내리게 됐다. 밤에 이제 조폭들이 잡고 있었는데 조폭시대가 막을 내리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그 조직폭력 범죄가 어떤 조직폭력 범죄냐? 폭력행위 등 처벌하는 법률에 규정된 내용에 보면 범죄를 범할 목적,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 집단을 말한다. 자,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 집단이기 때문에 조직폭력범죄다 보는 거예요. 근데 이런 조직폭력범죄를 검거하기는 정말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폭력범죄를 검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철저하게 정보를 수집해야 됩니다. 어떤 게 조직폭력범죄인지 여기에는 미행을 하거나 잠복, 감시하는 방법이 있죠. 폭력범죄의 실태를 규명하기 위한 기본적인 정보 입수 방법인데요. 대상의 주변을 관할하는 이 방법과 자동차 거점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현장 상황에 알맞는 방법을 취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직폭력이 일망타전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무엇보다 정보 수집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맞게 적절하게 방법을 적용해야 되겠죠. 일반적으로 거점을 설정해서 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고요. 특이 동향 발생 시에는 대상자 주변을 관찰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자, 이러한 그 범죄 단체는 일정한 범죄를 한다는 공동 목적이 있어야 되고요. 이러한 공동 목적 하에서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를 얘기합니다. 어떤 공동 목적을 가지고 계속적인 결합체가 되어야 범죄 단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단체의 구성원이 수계, 거기에 두목이 있어야 되겠죠. 수계, 간부가 있어야 되고, 뭐 행동대장, 그죠? 행동대장 많이 하잖아요. 거기에 구성원, 단순 가입자, 뭐 힘드니까 돈 벌기 위해서 얼마씩 혜택을 주기로 하니까 단순 가입자도 구분될 수가 있죠. 대부분 이제 그 범죄단체는 위계가 있어야 돼요. 위계, 위아래에 기회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단체를 주도할 수 있는 최소 한도의 통솔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통솔 체계가 없다면 범죄단체라 하기 어렵죠. 통솔 체계가 있어야 된다. 또한 조직폭력 범죄 보면 그냥 하지 않잖아요. 방금 전에 봤듯이 대부분 칼, 멍둥이, 흉기, 뭐 여러 가지 조직폭력배들이 몸에 지니고 있는 게 다양합니다. 한 번 사용하면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거죠. 특히 이 조직폭력배들은 위험한 물건을 늘 가지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사람이라든지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 주로 이제 사시미 칼을 가지고 있거나 뭐 손도끼를 들고 있거나 좀 사시미 칼, 손도칼이 가지고 있다면 그냥 넘길 수 없는 부분이죠. 일명 조직폭력배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차량에 뭐 장도를 갖고 있거나 여러 개의 몽둥이를 갖고 있거나 그죠? 사회 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 제3자나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 생명과 신체에 막 위험을 느끼는 위험. 또한 휴대란 것은 범죄 현장에서 위험한 물건을 범행에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소지하거나 지니고 있는 경우, 소지나 지니고 있는 경우에도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폭력 사건이라든지 현장에서 이렇게 흉기가 발견되거나 그러면 되게 처벌도 강하게 치거든요. 왜냐하면 어, 흉기 같은 경우는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일단 흉기가 있으면 특수라는 이런 그 죄명을 씌웁니다. 특수폭행. 우리가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칼을 잡는다거나 멍둥이를 잡는다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또 하나 상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휴대하고 있는 자,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는 흉기를 휴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폭력 행위 등 처벌하는 법률, 즉 폭처법에 따라 처벌합니다. 폭처법에 따라서 처벌하되 흉기를 가지고 있다는 건 언제든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 어, 범죄를 범할 우려가 있다 해서 우범자로 칩니다. 우범자. 그래서 상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폭력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에 우범자로 치고 형사 입건을 한다. 그래서 폭처법 가르고 우범자 이렇게 기록을 많이 합니다. 우범자라고. 그래서 대부분 이 조직폭력배들이 이렇게 단체,
위계를 가지고 위험한 물건, 흉기를 가지고 활동한다. 조직폭력범죄의 그 정보관찰 요령은 궁극적 목적은 검거를 하는 데 있는데 검거를 하기 위해서는 자료 수집에 철저해야 됩니다. 이러한 이 정보는 정보관찰에 의한 전종요원, 그러니까 정보를 조직폭력배를 그 관찰하는 요원이 있어야겠죠. 집중 관리해야 되겠죠. 정보에 탐색하는 데 있어 초기 단계부터 수사 간부가 구체적인 지휘도 해야 되고 지도해야 됩니다. 그만큼 조직폭력배는 위험하게 보는 겁니다. 입수한 정보 자료는 단편적인 정보라도 체계화하고 관리해야 되겠죠. 특정 협력자로부터 동일 내용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여러 사람이 중복하여 방문하면 눈치챕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반복해서 하지 않도록 다 한명만 가지고 가야 되겠죠. 정보 제공자가 범인이 되는 예도 많으므로 접촉 장소라든지 방법 신중하게 생각해서 결정해야 되고요. 경찰서에서 만나면 바로 들키겠죠. 한적한 곳, 의심할 수 없는 곳에서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이제 스파이를 심는다고 그러는데 이게 조심해야 됩니다. 신중해야 되고 만날 때도 해야 되고 왜냐면 발각되면 죽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 발각이 안 되도록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고 전정 요원을 통해서 그 어, 첩보를 수집해야 되고 내부자를 선정해서 하더라도 그 내부자의 발각되지 않도록 지켜줘야 됩니다. 사회에서 이러한 조직폭력범죄가 뿌리내지 않도록 철저하게 첩보를 수집하고 관리하고 처벌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됩니다. 첫 번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